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가 설이었죠. 설 연휴에 아마도 방역 정책 때문에 여기저기 오고 가시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연휴를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책을 한 주에 한 권씩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특집으로 예비 고1을 위한 교양 도서를 진행하고 있었죠. 벌써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옆에 있는 요 책, 린지 피츠해리스의 수술의 탄생이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처가 난 부위를 도려내거나 잘라내면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단 낫다. 이런 종류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썰고 깎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기술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푸주간에서 고기를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는 게 거의 당연시 되는 시기였고요. 수술하는 의사에 대한 대우도 우리가 흔히 낮춰 부르는 백정이라고 하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할 때 아프다는 거고요. 하나는 수술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서 폐혈증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840년대 정도에 해결이 됩니다. 마취 기술이 개발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마취 기술의 발전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마취 기술 때문에 더 많은 부위에 더 심각하고 더 과감한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수술 부위가 썩어 들어갈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체가 썩는다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던 조지프 리스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발명한 개선된 현미경으로 인체 조직을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미생물에 관한 새로운 관점인 파스테르의 균 이론을 수술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대학 병원의 외과 의사로서 후배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혁하는 데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리스터는 과연 자신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획기적인 수술법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을까요? 이 과정을 다룬 책 린지 피츠해리스의 수술의 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의 책은 의학 분야, 특히 의학의 역사 중 일부를 다룬 책인 수술의 탄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2종 보통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리스터라는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키워드는 살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외과 의사는 의학과 과학의 역사에서 무균 수술법을 확립하고 보급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렸을 때 넘어져서 까지거나 베이거나 찢긴 상처 때문에 이미 저승에 가 계실 겁니다. 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800년대의 일반적인 수술실의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균에,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묻어있던 균에, 수술 도구인 칼이나 집게, 튜브 같은 데 묻어있던 균에 감염돼서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도 못하고 썩어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 흉한 정도로 상처, 흉터 이런 게 남으면 다행인데 이 부위의 심각한 부패가 혈관이나 신경을 따라서 인체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줘서 대체로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책에도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이 시기에 수술을 받은 뒤에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술 뒤에 생존할 확률이 50%가 채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19세기 1800년대의 수술 전후의 풍경입니다. 이 책 수술의 탄생은 이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 시기 의학의 현실과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발전에서 핵심적인 내용, 즉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인물이 가져왔던 어떤 진보, 발전, 혁신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의학과 생물학의 접목입니다. 즉 수술 절차와 관리 방법에 균 이론이라고 하는 생물학의 이론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미생물의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은 시대인데다가 과학의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마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은 가만 냅두면 알아서 자라난다. 사과 껍데기를 던져주면 초파리가 알아서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 발생설이 아직까지도 생물학계에서 유력 이론으로 남아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제 미생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패, 그러니까 인체가 썩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요 현상을 화학으로 이해해야 할지 생물학으로 이해해야 할지부터가 일단 문제였고요. 이게 리스터라는 사람이 극복해야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균 때문에 상처에서 부패가 생긴다면 그 균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그 균이 부패라는 현상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화학적, 생물학적인 과정을 설명해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현미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갖춘 현미경이 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리스터가 설명했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균 이론에 기반해서 수술 부위의 살균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 책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기존의 수술 방법 혹은 기존의 수술 방법을 유지하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분명히 부패로 인한 사망 환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는 여전히 생겨났거든요. 그렇다면은 부패 때문에 이제 균 때문에 생겨서 살균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 뒤에도 사람은 여전히 죽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리스터는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결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방법에 따라 수술을 받았어도 모두가 죽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던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에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제 의사들이 걸어야 했던 것도 이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보급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가장 비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의학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장면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터가 무균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 의료계의 풍경이 갑자기 뿅 하고 바뀌어가지고 무균 수술법 좋아, 이거 우리 다 받아들여야지 라고 의사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방법이 기존 의료계의 관습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수술 성과가 좋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만이 과학의 발전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를 비롯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과학자와 의사들 덕분에 과학이, 그러니까 의학과 관련된 과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지만 그래도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의사와 그가 개발한 무균 수술법이라고 하는 요 의학적 처치, 요 두 개를 다룬 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네,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육진담 수요독서를 길게 오랫동안 열심히 청취해 오신 분이라면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단어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난해 5월쯤에 아직 최 선생님과 민우님이 계시던 시절에 같이 감염도시라는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스티븐 존슨의 책이었고 콜레라에 관한 책이었죠. 그 책을 이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염도시라는 책을 읽을 때에 꼽아드렸던 키워드가 바로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이 감염도시라는 이 책의 주제 또한 사람들이 병을 다루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찬성과 반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루는 책인데, 그 책의 바로 뒤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염도시는 1840년대 중후반의 시대라고 하면은 이 리스터가 무균수술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 시기는 18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쯤이거든요. 그리고 감염도시의 주인공인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앞에서 2분 퀵서비스 때 말씀드렸던 수술 시 마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감염도시를 읽으셨다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이어서 보면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과학적 발전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한 번에 쭉 이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감염도시라는 책을 읽어보셨다면 한 번 더 이 책과 함께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겠고,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감염도시라는 책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피치레이스의 수술의 탄생이라는 책을 맞춰보았고요. 다음 주면 벌써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개학이라는 이야기죠. 학생 청취자 여러분과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모두와 이제 함께 알찬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을 어떤 책으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몇 주 전까지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책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줄리언 바즈니라고 하는 작가의 데이비드 휴엄이라는 책입니다. 철학 분야의 책이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하지만 철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데이비드 휴엄이라는 철학자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철학의 여정에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